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교육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 조야는 극도의 긴장감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귀환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대통령에게 새로운 무기로 원자탄 제조를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원자탄 제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합니다. 아인슈타인을 책임자로 해서 원자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오펜하임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탄 제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원자탄 제조를 차근차근히 진행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명살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결국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여함으로써 항복을 끌어내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철저히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나 종전 후 얼마 안 돼서 그 기술은 고스란히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이제 조그만 시간 전쟁이 이제 상당히 많았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평온해졌던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떤 기대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한 바 있으나 대략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지정학적 어떤 의미,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인접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비에트 공화국일 때 우크라이나가 한 17개국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핵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부분을 다 소련으로 옮기게 되고 안정된 유지를 위한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관계는 생각보다 상당히 얽히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또 개재됨으로써 복잡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 전쟁이 발발한 것은 에너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옛날 그 유생국가인 불가리아, 헝가리 이런 지역에까지 이렇게 연결된 가스관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석유 문제나 가스 가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그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생각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뒤에서 밀어주는 여러 가지 힘으로써 그 교란됨으로써 생긴 전쟁, 즉 에너지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가 민주국가로 이제 전환이 됐을 때 정체성이라든지 인간 가치 또는 존엄성 이런 것들의 시험장이 아닌가. 과연 공산주의 국가 하다가 민주체제로 바꿔졌더라 해서 그게 민주국가가 가능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장으로 보고 전쟁은 아마 단기간에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선진국들의 기술 시험장으로서 이 전쟁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실험을 통하게 되는 것이 이제 드론 문제입니다. 드론 기술과 그 실제 사용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 소위 AI 기술에 대한 그 신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 접목을 해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폭탄을 AI로 훈련시켜 가지고 지상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폭탄이 작용하도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탱크 공격을 하는 포탄의 경우에 탱크의 가장 취약점에 포탄이 이제 가서 충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약점을 엄청나게 보강을 해서 도저히 그 옆구리 때려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전차에 가까이 가가지고 포탄이 공중으로 치솟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그런 그 기술이 상당히 교육이 되고 실제 사용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AI 기술은 미래 교육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대전환의 길이 교육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구글 CEO 겸 회장인 슈미트와 AI 그 회사 사장이며 연구가인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하고 대담하는 그 AI의 가능한 미래 탐사에 관해서 둘이 대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AI 기술이 특히 바이오텍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상당히 변화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와 미국의 가치를 높이면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교육적인 면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 나라에서 AI를 이용한 그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곧 AI의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가 아닌가 이렇게 관망을 합니다. 그 예로서 이제 AI ML, 소위 AI 언어를 자유로 구사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아주 쉽게 작성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되며 양자 컴퓨터와 AI가 접목해서 플랫폼 형성 기술이 달라지며 과학기술의 진보의 도구로서 AI 이용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생명공학과 AI가 딥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알파 폴딩 같은 기술을 단백질 폴딩 그 알고리즘을 출시하는 경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이 파라다임의 변화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4억 개 정도 되는 지구상의 단백질을 인간 손으로 자유로 개조할 수 있고 그 과학적 도구의 가속화로 인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특히 그 양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방향으로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가능성과 민주적인 그 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AI 기술이 교육에 활용됨으로써 교육의 잠재력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AI 기술을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AI에 대해서 그 AI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원천 기술을 가진 개발자들이 대략 만족스러운 조건 하에서만이 기술을 일반화시키고 있는데 전진 기술과 연관이 깊은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익에 관한 그 진통 문제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일반인의 활용이 되도록 되어갑니다. 그 예가 이제 GPS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푸트닉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했을 때 뿌뿌 소리가 나는데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시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물리학도 두 사람이 GPS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교수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기술이 미국 해군에서 한 30년 활용하다가 자동차의 GPS 기술로 이제 접목이 돼서 상당히 꽤 많은 부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잘 아는 비트코인 문제 그 채굴 컴퓨터의 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경쟁이 심하고 채굴 기술에 대한 것 때문에 일반화되기는 좀 요원한 형편입니다만, 앞으로 전자정부가 탄생하고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일반화되면은 이런 것들도 쉽게 양자 컴퓨터와 함께 일반인들의 손에 의해서 쉽게 접근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제 그 기술 위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 후진국에 그 영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기술마저도 막연한 생각이나 어떤 간단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하게 AI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